자, 해봅시다. 직선 중에 좀 몇 문제만 풀어보고 원반고 대기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에 도형 뭐 열심히 푼 친구들은 잘 할 것이고, 어떤 간에 중간고사는 도형이 한 70%, 80% 도형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범위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는 한은 시험 범위 혹시 나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다시 교재는 1등급으로 넘어갈 거고 1등급을 지금 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형 4단원, 집합명제 3단원 등간에 3주로 우리는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1등급 준비하시고 이번 주 과제 1등급이야. 또 다음 주 와가지고 책 아직도 안 샀는데요. 승우야 그러지 말고 해. 샀어? 이요 잘했어. 멍 안 샀구만 저. 있어? 잘했어. 시험범위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처음부터 집합까지. 집합의 영상. 그까지. 오케이. 보편적이면 상관없어. 나는 좀 보편적이지 않다는 친구들 있잖아. 보편적이지 않다는 친구는 함수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안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도형이 너무 도형만 내버리면 너희들이 폭삭 사갔수다야. 속았어. 망했어. 도형만 나오면. 도형은 편차가 심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도형을 잘하면 점수가 확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도형이 약하면 점수가 확 안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도형을 좀 약하다는 친구들은 쌤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잘 나오는 도형의 특징이 있어. 그거를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나요? 도형을 가지고 응용적인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도 모르고 쟤도 몰라. 상관이 없어. 이해되니? 근데 도형이 쉬운 도형이 나왔어. 나만 몰라.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식에서 나오는 도형에 대한 특징은 꼭 판단하고 문제를 도형을 조금 열심히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나오면 도형의 끝은 없습니다. 이 도형에 우리가 도형적인 일반적인 내용은 알지만 이 끝이 없어.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뭐 석상고거든요. 선생님 아예 진짜 어려운 문제 내겠다. 말도 집합에서 행렬을 그거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뭘 어떻게 한 거야 아니라 행렬 연산만 하고 있으면 돼. 집합 표현을 행렬로 주겠다 이 말이야. 연산은 행렬 연산으로 넘어가겠다. 집합하고 명제는 표현의 방법이잖아. 표현의 방법. 어려운 내용은 없다. 알겠죠? 자, 126번부터 가볼게요. 세 직선의 6개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이 문제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얘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것이 있고 자, 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혹시 나올 수는 있어. 일치하는 경우가 그러면 경우에서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보통은 안 내. 알겠나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얘를 이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총 3가지 이름이 있어. 교점의 개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 두 번째, 영역의 개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적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쓸게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그림에서 보면은 0개, 2개, 1개, 3개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교점의 개수는 정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영역의 개수는 4개, 6개, 6개, 7개야. 6개가 2가지가 나오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겠지. 됐어요? 삼각형의 존재는 얘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얘가 존재하는 경우네. 보통의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두 개만 평행하고 세 개 모두 평행하고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거고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잘 안 나올 것이고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요게 위치 관계의 질문이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라고 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영역이 6개. 영역이 6개. 뭔만 알겠나요? 해주라고? 자, 118번을 가볼게요. 00404505 00404505 직사각형이네요. 선분 AB를 양끝으로 하는 양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점 D하고 E가 있고 BA 위에 직선 OD와 직선 C가 만나는 점을 F, 사각형 OAEF 이 넓이와 BCFD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4만큼 크다 이거야.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4만큼 크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7. 기울기는 나중에 할 것이고 요 놈의 넓이가 4만큼 차이가 난다. 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넓이는 기본 도형 넓이를 잘 봐야 돼. 무슨 도형? 기본 도형. 다시 말해서 요거 넓이 구하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다시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있어. 근데 이 넓이를 가지고 무언가 다른 넓이와 비교하는 문제는 없어. 얘를 직접 넓이 구하라면 우리는 쪼개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 이렇게 쪼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기는 좀 애매하겠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밑변 높이로 우리는 푸는 문제인데 현재 문제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비교해달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기본 도형을 만들 거야. 자, 기본 도형을 어떻게 만들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으로 비교하겠다. 이 부분이 같으니까 우리는 차이는 똑같겠네.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넓이가 이제 4 차이가 나는 거고 두 개의 도형의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이 뭐야? 밑변의 길이가 일치를 하네. 그러면 높이의 차이가 넓이 차이와 관계가 되는 거고 한 변의 밑변이 4니까 넓이가 4 차이 나려면 높이가 얼마 차이가 나야 돼? 2 차이가 나야 된다. 이해됩니까? 자, 2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높이와 이 높이 차이가 2 차이가 난다 이 말이고 이 높이와 이 높이 2 차이 난다는 소리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2 차이가 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보통은 요 길이를 A라 놓으면 그러면 요 길이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현재 요거는 길이 좌표화 시켜야겠지. 좌표가 이게 불편하면 밑에를 A, 위에를 A-1로 놓으면 되겠네. 됐니? 그러면 2의 좌표는 나왔네요. 4, A 플러스 2. D의 좌표는 4, 5-A.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했고 좌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로 마무리 짓는다. 맞습니까? 승우 맞아? 어디 갔냐? 어디 가지 마. 갈라 그래. (121번입니다) 자, 121번은 이 소재는 대놓고 문제가 나와. 내심 구하라는 문제가 대놓고 나옵니다. 외심하고 내심은 둘 다 나와. 그러지. 내심 구하는 외심 구하는 방법은
자, 외심 구하라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삼각형이냐 부터 확인하는 거야.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됐어요? 구분을 시켜야 되겠네. 직각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야. 그래서 외심 문제가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끝났지. 빗변의 중점. 다시 말해서 도형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확인해서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종점에서 끝.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길이가 꼭지점에서 길이가 같지? 그러겠지? AP, BP, CP가 같아요. 꼭지점에서 P라는 점이 지금 좌표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P가 외심이면 A, B, C는 알려줬고 뭘 알려줘서? P는 안 알려줬겠지. 그럼 A, P, B, P, C, P 하면 P의 좌표가 X, Y이고 식을 문자가 몇 개야? 2개. 식이 몇 개야? 2개. 2개라겠어. 하나, 둘이야. 셋 아니야. 이건 중복. 셋 중에 2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을 하면 돼. 근데 여기 안에 다 뭐가 들었어? 루트가 들었지. 루트가 다 들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안 돼? 되겠지? 외심 길이와 같다. 제곱을 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연립을 해서 x제곱, y제곱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2개가 나와. x제곱, y제곱 사라진다고 해. 사라지고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외심에 구하는 방법이 뭐지? 외심 구하는 방법. 외심 구하는 방법. 한 명도 몰라? 연아야, 뭐야? 네? 네? 생각도 안 하고 모르겠어. 일단 무조건 답은 모르겠어요. 뭘 몰라? 호주가 뭐냐? 카피아 복사하는 거야? 둘 다, 맞으면 둘 다 맞네? 그러잖아. 몰라요. 답이 너도 만든 거잖아. 잘했어. 참씨. 외심 못해 구해. 변의 수직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쪽에다 그릴게요. 수직이등분선. 몇 개 그려야 돼? 세 개가 일치를 하겠지? 2개만 하면 됩니다.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실제로 연산을 해버리면 요게 연산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산을 주로 할 것이고, 혹시라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림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외심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그림적 상황이 나오면. 알겠나요? 어떤 그림이 좀 어렵냐면 예각 삼각형보다 둔각 삼각형이 어렵습니다. 둔각 삼각형이 어려워. 둔각 삼각형 어디에 존재하냐면 외부에 존재를 해.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림 그릴 줄 알면 되겠다.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좀 더 빨라지냐면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원의 중심이 바깥에 있게 삼각형을 그리면 요게 이제 외심이 되는 상황이고, 요 상황은 수직이등분선이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림이 안 맞지? 약간 어디 쪽으로 가야 돼? 뭐 그런다고 합시다. 비슷하게 찍었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이러한 도형적 상황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뭐 또 등장할 거냐면 각도 등장할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각은 중심각, 원주각. 무슨 각? 중심각, 원주각이 등장할 겁니다. 원주각, 중심각이야. 원주각, 원주에 대한 각, 중심으로 생긴 각이 이렇게 두 배야.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요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요 각 주어지고 요 각 구해서 요 각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다음 내심입니다. 보통 외심은 O로 많이 쓰고요. 원의 중심이니까 O로 많이 써. 내심은 안에 있다 해서 I로 많이 씁니다. 내심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뭔 방법이지? 내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내심의 특징은 꼭지 접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게 요게 외심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꼭지점에서 연결하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라고 점을 찍으면 우리가 내심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요 직선까지 요 적심까지 거리가 같은 것은 요 라인이야.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직선까지 거리 같다 해서 시간이 나올 거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하고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해서 식이 하나 나와. 그럼 요쪽은 요 직선이 나올 거고 요거는 요 직선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해? 이등분선은 뭘 이용해서 풀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식으로 풀 거야.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i가 x0, y0이면 거리, 두 직선까지 거리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x0 by0 플러스 c랑 루트 요 직선까지 거리하고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걸 문제 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조금 길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현재 요놈은 뭘 이용한 거냐면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음을 이용한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내심을 구하는 방법인데 요 식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있어야 돼.
요직선 거리 같다 하나, 요직선 거리 같다 하나. 이게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은 좀 깁니다. 풀이가 좀 길어. 또 여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얘를 연산하면 식이 몇 개 나와? 얘는 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밑에 식도 두 개가 나와.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직선은 두 개가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놈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식 두 개 중에 한 개만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도형을 위치적으로 잘 찍어야 돼. 도형을 내가 식으로 이걸 푼단 말이야. 식으로 풀면은 식이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와. 근데 두 개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야 무조건. 그러지? 그러면 그림적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고 식을 세워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1번 방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 거야.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요 방법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방법을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풀이가 길어. 무조건 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는 보통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은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이건 방법이 있는 거지 추천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 방법을 연습을 해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형 문제 중에 직선, 내심, 외심, 좌표 직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쪽 문제 중에 공식적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답률이 꽤 높아. 높은 이유는 요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 1번. 연산이 복잡하다가 2번이야. 근데 알고 있으면 연산은 좀 복잡하지만 무조건 답은 나오는 문제라고. 연산은 좀 까다롭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주의사항은 얘기했어요. 식을 두 개 쓸 건데 이등분한 직선이 두 개 나올 거라고. 그럼 그림에서 이게 양수 그림인지 음수 그림인지 판단하고 식을 정확하게 적어야 교점이 문제점이 없다 이거지. 알겠나요? 내가 잘못 풀 수도 있지. 이런 류의 문제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놓고 가는 게 좋다. y는 0, x축이야. 그나마 하나 쉽게 나온 거야.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2분의 3이야. 2분의 3, 4분의 3. 4분의 3, 2분의 3.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y절편이 얼마야? 4죠. 두 개가 수직이네. 3분의 4, 수직. 기울기가 4분의 3. 이 정도 느낌이네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가 2분의 3이고 여가 4고 수직 이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등장을 한 거야. 조금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거야. 알겠어요? 자, 특수한 경우든 아니든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무조건 문제를 풀 거라고. 어떻게 풀 거야? 가계이등분선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거를 당연히 두 개 이용하겠지. 요게 쉽다고 해. 그러면 나는 요점을 A, B로 놓겠습니다. 요 식의 3x 4y 0
4x 3y 0. 요 직선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이등분점은 식 루트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3의 제곱 4의 제곱 5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은 누구다? 요 점에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음을 쓰고 있잖아. 누구다? 요거 b다 이거지. 현재 그림상은 b가 양수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b로 가야 되는 양수로 나왔어. 근데 얘를 풀게 되면 3a 플러스 6 플러스 9b 3a 플러스 6 마이너스 b 뿔마로 푼 거야. 자, 우리는 요 거리는 보통 뿔마로 많이 풉니다. 제곱하지 않고. 보통 제곱하는 것은 루트가 살아있을 때는 주로 제곱을 많이 하고, 루트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뿔마로 문제를 풀 거라고. 두 개를 풀었더니 얘는 양수 그림이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 그림이야.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 우리는 원하는 게 뭐라고? 양수라고. 요 놈을 사용하고 요 놈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요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 똑같은 식의 4a 3b 12 5b 4a 12 5a 플러스 2b 4a 12 마이너스 8b 둘 중에 어떤 놈 사용해? 음수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야. 요거니까 음수. 식 정리 그 중에 필요한 놈 그래서 요 둘을 연산을 하면 우리는 A, B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내심의 풀이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길지 않아. 문제가 길지 않아. 왜?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직선 3개 줄 것이고 내심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요 방법을 선생님은 지금 조금 연산을 조금 생략한 경향이 있었어. 요보다 약간 더 복잡하게 보일 거고 아직은 덜 끝났지. 연산 또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B라고 쉽게 나왔지만 B라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이 식도 좀 복잡하게 나오겠지. 이게 뿔마로 정리를 해가지고 식이 요러한 식으로 넘어오는데 연산이 좀 걸린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우리는 두 개를 골라가지고 연립을 해서 내심을 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돼 안 돼? 돼 안 돼? 백세 어디 가려고 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니까 무조건 일단 이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방법이 연산이 좀 길어. 그래서 이 방법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있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 특수한 경우에. 근데 특수한 경우가 많겠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겠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놈은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할 거야. 1차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 방법이 이제 나는 이 방법을 정확히 쓸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이 연산이 좀 귀찮으니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승우야, 뭐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야.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 방법으로 나는 푼다고 해. 너희도 무조건 이 방법으로 풀어. 이 방법이 돼야 그 다음 방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아까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는 했어. 직각삼각형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가 x축입니다. 하나가 뭐라고? x축이야. 하나가 x축일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야. 왜? 뭘 이용할 거냐면 각이등분 된다는 성질이, 각이등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니? 각이등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 동현아, 네. 각이등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 비율. 그렇지, 닮음이 떠올라야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어떤 게 맞아? 성윤아, 첫 번째 맞아, 두 번째 맞아? 멍, 첫 번째 맞아, 두 번째 맞아? 윤, 승호 어떤 거 맞아? 둘 다 맞아. 호종아, 왜 나한테 안 오니까 왜 기분 상해? 기분이 좋았어? 너한테 물어볼 거야.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썼어, 닮음으로.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쓸 수가 있어. 이해되니?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거지. 그래서 각이 이등분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닮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내심입니다. 각이 이등분 되면 뭐라고? 내심. 내심. 그러면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가 되겠지. 맞습니까? 다시 이것 때 이거는 여가 이렇게 돼서 내심 있겠지.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게 됩니까?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해서 이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심의 위치 좌표 닮음. 그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로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좌표를 알아내면 우리는 요 직선을 구할 수 있겠지. 했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가 얼마였냐? 2분의 3이었어요.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4대 3대 5야. 다시 4대 3대 5야. 5대 4야. 4대 5야. 4대 5야. 4대 9야. 4대 9. 그럼 요놈의 좌표는 요놈을 9분의 4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3, 3, 2, 2. 이 점은 3분의 2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네요. 두 점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삼각형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3대 4대 5야. 3대 5야. 3대 5야. 3대 8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4의 8분의 3. 2분의 3이 되네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지. 야가 3이네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네. 이 돼서 그러면 두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요걸 구하러 가겠다. 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보이긴 해.
알겠나요?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얘는 특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 방법은 요놈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놈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외심, 외심이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우리가 요 그림은 꽤 많이 나와서 우리는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은 두 가지. 내심은 한 가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야. 요 길이가 X야. 연아야 XT 구해. 2분의 이렇게 구하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더해갖고 C를 빼서 2로 나눌 거라고. 여기도 X야. 근데 직각삼각형만 이 X가 4제곱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만 이 길이가 4제곱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내심에서 그냥 4제곱에서 우리가 이 길이 구하라면 요걸 쓸 거고, 직각삼각형은 요거 말고 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넓이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할 거야 지금. 잘 봐. 현재 그림은 기울기가 3대 4대 5야. 뭐라고? 3대 4대 5야. 그럼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죠. 3대 4대 5야. 인정되니? 인정돼? 3대 4대 5야. 인정돼? 근데 이게 x절편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 3이고 요놈이 마이너스 2였지. 그러면 3대 4대 5인데 이 길이가 5 나왔으니까 이 길이가 3, 요 길이가 4야. 그러면 4제곱의 반지름 얼마야? 3, 4, 5니까 4, 3, 5, 2, 1이네.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현재 문제에서는 1이고,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3대 4 5야. 수선을 긋게 되면 3대 4대 5야. 그래서 수선을 긋게 되면 3대 4대 5야. 근데 이 5가 비율 5가 4잖아. 그럼 요 길이는 4에 대해서 5분의 4야. 요 길이는 4에 대해서 5분의 3이야. 직각삼각형 직선이 갖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이용해야 연산이 빨라진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위치는 자 4에 대해서 5분의 4 빼기 2를 해야겠지. 좌표 4에 대해서 5분의 3 이게 y좌표. 다시 말해서 요놈을 뭐 A라고 하면 요놈이 A좌표가 되겠죠. 5, 4, 4, 16, 5분의 6, 5분의 12 이래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가 있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가 1이지. 1만큼 움직일 거야.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됐니?
이 길이가 얼마야? 근데 1이잖아. 3대 4대 5야.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까지 이해되니? 1, 3대 4대 5 1, 3대 4대 5야. 됐니? 얼마에 시작해서? A라는 점을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A라는 점을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갈 거야. 왼쪽 아래. 왼쪽.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5분의 4만큼 왼쪽으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5분의 3만큼 아래로 갈 거야. A에서 시작해서 다시 요놈을 오른쪽 아래로 갈 거야. 플러스 오른쪽 아래 1에 대해서 5분의 3만큼 오른쪽 1에 대해서 5분의 4만큼 아래쪽 이렇게 좌표를 구할 거라고. 요거 빼기 더하기 요거 빼기 더하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요놈은 어떤 경우?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푼 거라고 해.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실제로 너희들은 이 좌표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직 조건에 대한 좌표는 꽤 많이 나와. 근데 수직 조건의 좌표를 구할 때 직선 구해갖고 연립해갖고 좌표를 구하면 식이 꽤 복잡해져. 왜? 우리가 직선을 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루트 값이 꽤 많이 나와. 길이가 사선은 루트 값이 나오는데 실제 좌표는 유리수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엄만 이해되니? 그래서 이 좌표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방법을 이해를 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좌표 구하는 것은. 좌표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어. 연습을 해둔 게 편해. 특히 선생님은 어떤 놈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냐면 수직 조건은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45도짜리는 대놓고 연산할 필요가 없어. 45도는 바로 보여야 돼.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 둘 다 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고 그 외의 기울기도 사실 이용할 수는 있다고. 현재 3대 4대 5는 다 유리수니까 3대 4 비율 자체가 편하잖아.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연습을 해서 사용을 해봐라 이 말이야. 세 가지 방법. 요거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부는 됩니다. 공부가 돼. 연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라 했어. 내가 말했어. 첫 번째 방법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이 문제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 첫 번째 방법이 내가 맨날 돼. 풀 때마다 그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올라. 근데 다른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해야 돼. 알겠나요? 이 그림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쉽더라. 이런 판단하고 사용하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은 다 되는 거야. 잘못 건드려서 세 번째 방법을 썼어. 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알겠나요? 첫 번째는 연산은 복잡하지만 무조건 다 된다. 아시겠죠? 다음. 잘 보세요. 눈을 감으면 보이나? 눈을 감으면 보여? 지금 뜬 거야?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있고요. 좌표 B가 있어요. 좌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좌표를 찍어도 됩니다. 좌표 자체가 원점에서 좀 가까운 점은 좌표를 찍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근데 우리가 보통 좌표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안쪽을 얘기하는 건지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러지? 보통은 좌표가 있는데 안쪽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되 바깥쪽이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바깥쪽이면
엄청 크거든 범위 자체가. 안쪽이면 좀 작지만 일단은 나는 안쪽이라 생각하고 점을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3,4 2,6 오우 2,6은 좀 오반데 2,6 잘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다음에 대하여 선분 AB와 선분 AB. 사실 문장을 끝까지 읽고 그랬어야 돼. 안쪽이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이 되면 그때 푸는 겁니다.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5칸, 10칸이네요. 기울기가 10입니다.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하여 선분 AB의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2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것인데 요 점에서 거리가 얼마라고? 2라고요. 거리는 어떻게 재? 점하고 직선 승우야 거리 어떻게 재? 수직거리. 우리 거리 재는 방법은 두 가지. 수직거리, 직선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그 외에는 다 수직거리라 생각합니다. 됐나요? 수직거리야. 수직거리가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직선이 없잖아. 지금 L이 없잖아. L이 없으면 지금 거리가 2인 도형을 그리기가 쉽지 않겠지. 그럼 거꾸로 읽어. A에서 L한테 직선에서 L한테 수직을 쟀는데 이것이 2가 됐다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거리가 2인데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A에서 거리가 2인 거는 우리는 어떻게 그려? 호종아, A에서 거리가 2인 건 어떻게 그려? 그렇지, 원을 그립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 원을 그리는데 이 거리가 2라고 있으니까 조금 느낌상 요 정도 느낌이네. 약간 비율적으로 그렸다 생각하면 되는데 비율이 100%안 맞네요. 말했어, 100%안 맞아. 대충 점을 찍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상황 판단하는 중이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되니 지금? 자, A라는 점에서 거리가 2인 원을 그렸어. 다시 말해서 L이 이 초록색 원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그런 L은 꽤 많이 있겠지. 지금 2개만 그린 거야. 엄청 많아. 됐어? 엄청 많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점에서 L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L 3개 그린 거야. 좀 더 읽어볼게요. 거리가 2이고 점 B에서 L 사이의 거리는 3이야. 오케이. 점 B에서 L까지의 거리는 3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을 재라 이 말이겠지. 뭔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그림이 얼추 비슷하게 그리긴 했는데 확실한 거는 해석하고 조정하면 돼. 직선 L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뭔 말이야? 아까 뭐라 했어? 이 원하고 아래쪽 원하고에 접해야 되고 위쪽 원하고 접해야 된다. 이 문제는 실은 원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원하고 좀 더 가까운 문제야. 근데 직선에서 나온 이유는 뭘로 문제를 풀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여기 나왔던 이유는. 근데 이 문제는 원하고 더 가까워. 원으로 풀었으면 훨씬 편하게 풀었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두 원의 공통 접선을
그리라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 접선은 몇 개가 나올 거야? 4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야? 선분하고 만나야 된다겠지. 선분 AB하고 만나야 된다 했잖아. 직선 AB가 아니라 선분 AB야. 직선 AB면 4개야. 직선 AB면 4개. 선분 AB는 2개. 선분과 만나니까 우리 요놈하고 요놈 구하라 이 말이 되겠지. 해석되잖아. 여기까지 되니? 됐어? 원에서 또 나올 거야. 공통 접선 구하는 방법. 원에서 공통 접선 구하는 방법. 공통 접선 어떻게 구하지? K 해서 K? K가 뭐다 있어? 아니다. 그 두 원의 방정식 어. 기본형으로 만들고 어. 하나의 K 씌우고 그거는 공통 현해 방정식이잖아. 빼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공통현. 나 원참 이거는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뭔 상관이 접선인데. 접선은 무조건 뭐야? 원에서 접선은 무조건 T는 R이야. 원에서 접선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 식을 쓸 거라고 주로. 알겠니? 근데 공통 접선은 잘 봐. 첫 번째. 두 원의 공통접선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해. 이유는 뭐냐면 식으로 안 나오는 직선이 있어. 축과 평행한 선은, 축과 수직인 선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x좌표 2잖아. 총 거리가 얼마야? 5잖아. 5인데 아까 이 거리가 얼마였어? 2였고 이 거리가 3이었지. 요거네 요거. 잘 그렸네 그래도. 이거 x좌표와 이 x좌표가 5야. 요 반지름이 2였고 요 반지름이 3이었어. 요게 나와. 요게는 얼마야? 현재 문제에서 오는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자,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요렇게 된 것은 안 나와. 요건 나와. 용 기울기 0이니까 나와. 이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공통 접선은 무조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의 개수는 정해졌다고 해. 1개, 2개, 3개, 4개, 0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해되니? 현재는 이건 몇 개야? 총 4개야. 총 4개야. 그림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4개라고. 근데 얘 공통 외접선은 문제 조건에 안 맞고 공통 내접선이 2개 나올 거라고. 근데 내가 식으로 풀었어. 근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고 이거는 공통 외접선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식으로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그 이유는 뭐야? 요게 안 나온다고.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축과 평행한 선을 먼저 찾아. 얘는 나오지만 찾아. x는 뭐 y는 뭐 먼저 찾으라고 해. 두 번째는 d는 r로 풀 거야. d는 r로 풀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선은 지금 요거는 찾았어. 요건 찾았어. 살려두겠습니다. 잘 봐. 두 원의 공통 접선은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 공통 접선은 제일 쉬운 방법, 평행한 선을 원의 중심을 지나게 긋습니다. 평행한 선을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어요.
이거 그어도 되고 이거 그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그었어. 됐니? 얘를 그었어. 그러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만 나왔어? 기울기만 안 나왔겠지. 거기를 우리는 중심에서 거리를 구할 거야. 대신 거리는 얼마야 얘는?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D는 R은 아니야. 원 접선 하나였으면 D는 R로 풀었을 거야. 근데 원이 이게 두 개니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푸는 거야. 현재 뭘 구하는 중이야? 기울기를 구하는 중입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중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y는 기울기 m이라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거리 2,6에서 거리 식 정리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 0 어디 2,0에서 거리가 5가 나오게 식을 적을 거야. 자, 얘를 풀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얘를 풀면 답은 몇 개 나와야 돼? 자,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2,6에서 거리가 5인 놈을 구하는 중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 이 점에서 거리가 5인 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외부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서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외부 점에서 직선을 두 개 그었는데 거리가 같은 놈은 두 개가 분명히 있다고. 이해되니?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거리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m, 3m, 5m 6 마이너스 10 은 5가 나와야 된다고요. 5 날리고 m-2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날리고 m이 얼마 나왔어? m은 4분의 3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답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외부 점을 직선에서 중심에서 어떤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두 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식으로 풀면. 그 이유는 뭐라고? 축과 평행한 선 중에 y축과 평행한 선은 식으로 해서 안 나와. x축과 평행한 선은 나와. 말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개수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식을 풀었더니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원래 그림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m 대신에 4분의 3만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연습해 놓으세요. 좀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서 그러지 여기는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수직거리. 점하고의 거리가 일정하다 원을 그린다. 두 원의 위치관계 공통접선을 그린다. 여기에 설명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원의 공통접선을 구할 때 닮음을 이용합니다. 뭘 이용한다고? 닮음을 이용할 거라고. 두 원의 공통접선을 구하는데 뭘 이용한다고? 닮음을 이용한다고.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냥 간단한 예시로 해. 얘가 반지름이 얘는 2이고 하나는 3이야. 얘 중심이 5야.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겠지. 2고 3이면 원래는 붙어있겠지. 이렇게 2고 3이면 붙어있겠지. 좌표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공통 접선인데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얘가 2이고 얘는 3이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어. 2대 3으로 2대 3으로 2대 1이야. 그 요조표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요거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아니잖아. 이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 현재 상황은 다 나왔어.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에?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를 이용합니다. 뭘 이용할 거라고? 탄젠트. 다시 말해서 축하하고 연결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기울기가 쉽다고.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라고. 이것분의 이거는 너희들이 잘 알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분의 이거랑. 그럼 여가 2이고 여가 10이니까 5대 1이네. 5대 1. 여가 5대 1. 여기가 루트 24. 맞나요? 루트 24분의 1이 지금 기울기야. 양수 음수만 따져주면 되겠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런 것은 쉽게 그릴 수 있다. 어떨 때야?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쉬울 때. 중심이 추가하고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닮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Y축도 마찬가지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문제는 도형이 틀어졌어. 이렇게 해서 닮음은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는 못 구해. 문제는. 위치는 알아낼 수 있지만 요놈의 기울기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해 됩니까? 꽤 공부가 많이 되는 문제야. 잠깐 쉬었다 할게요.